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오늘은 S&T 에너지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을 지금 당연히 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같으시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스윙 이상의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위를 얼마나 더 봐야 될지도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왜 이 종목을 들고 왔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제가 그 해당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분석 내용을 그런 형태로 이렇게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비슷한 추세의 비슷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해당 종목도 그와 유사한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관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이 종목을 오늘은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아깝다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종목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다고 봅니다. 해당 종목이 월봉이고요. 여기 올라오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세력선, 세력지선, 월봉인데도 한두 개라도 있을 만도 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하단에만 있죠, 그죠?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일봉은 사실 이런 지점에서 잡히기는 한데, 제가 일부러 해당 선을 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리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상승 구간에서 발생한 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일단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선들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일봉에서는 여기 중간중간에 조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구간에도 있는데, 제 차트를 확인했을 때 매수 구간이었겠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사실상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짧게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숏스윙 정도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윙 이상으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래 왔지만, 추가로 더 왔지만, 얘는 언제 빠져도 좀 이상할 게 없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는 지금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 어떤 공통적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월봉, 주봉, 일봉 이런 식으로요. 일단 먼저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마지막 세력선이었거든요. 하단에 세력 지지선들이 있고요. 근데 월봉에서 지금 이 선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이렇게 끝까지 당겼을 때 월봉을, 세력선은요, 이 구간에 나왔고, 이 세력 지지선들은 지금 요 구간과 그 다음에 요 좀 지나오면 요 구간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조금 천천히 당겨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21선 올라오죠. 마지막 세력선 위로 21선이 올라오고 난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그리고 쭉 갔죠. 물론 종목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패턴은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21선이 자리 잡고 난 다음부터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월봉이 진짜 상승이 나오려면 이 위에, 맨 위에 있는 세력 지지선 위로, 그죠? 세력선이 될 수도 있고 세력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종목은 이게 세력선이죠, 그죠? 분홍색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떤 움직임에서 잘 보면
좀 강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월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봉에서 뭐 세력선 밑에 있잖아요. 그럼 또 내용이 달라요. 근데 다 올라와 있을 때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올라왔다 하더라도 뭐 어떤 구간에서는 살짝 밀리는 구간도 나와요. 이렇게 밀었다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21선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요. 올라와 있는데 이런 데서 강하게 밀잖아요, 갑자기. 그럼 이런 구간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어요. 21선 올라와 있고 주봉 올라와 있고 월봉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일봉은 웬만하면 그 추세를 따라가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월봉에서 보시면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오고 이 앞에 고점이 여기죠. 그죠? 이 세력선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점은 한 1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14,000원. 그럼 저기로 올라올 때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여기지 않습니까? 이 애가 올라오기 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 잡기 전에 여기인데 14,000원, 16,100원 그죠? 그렇게 큰 상승 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위로 살짝 올라오니까 윗꼬리는 달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그 고점에 대해서 14,000원 고점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또 하락도 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그렇게 움직이는 중에 그 고점으로부터 앞에 고점으로부터 그 자리 위아래로 움직이는 중에 21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올라오고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죠?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자리 잡고 이제 뭐 월봉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자리 잡고 나면 주봉 일봉도 열심히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자리 잡은 게 대충 뭐 5월달 6월달 그죠? 5월달 이후 24년 5월달 이후 주봉을 보시면 5월달 24년 5월달 이후 여기죠. 그죠? 5월달 이후 여기 자리 잡았죠. 주봉에도 맨 마지막 세력지선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21선도 자리를 잡았고 위로 주가도 올라와 있죠. 근데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조지표도 해당 보조지표도 자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제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요 위에 그 보조지표도 자리를 잡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1선이 어쨌든 자리 잡고 한번 이거 눌렀죠. 그죠? 이거 누르는 게 한 번씩 나와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저는 누르는 자리가 오히려 이런 누르는 자리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자리가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런 데서 누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죠? 올라왔을 때 다 이 주봉도 올라왔을 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누를 때 그리고 이렇게 색 지지선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누를 때는 여기도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들어가면 여기죠. 21선 여기 올라왔죠. 이미 여기 올라왔고 이 누르지 않습니까? 조금 누르는 자리가 나오죠. 있는지 여기까지 눌러주면 되는데 안 누르죠. 잘 이 세력 지지선 밑으로는 잘 안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예, 일단 주봉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다 자리 잡고 갔죠. 그리고 뭐 해당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의 위치는 뭐다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이런 파동에서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렇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일봉 역시도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조금 횡보를 했죠. 그죠? 이 구간에 잠깐만요. 올라온 지점은 마지막에 올라온 지점이 여기긴 해요. 그죠? 마지막 세력 지지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상승이 이어졌죠. 이어졌는데 지금 이의 지금 잠시만요. 제 차트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들은 굵은 선과 이 밑에 있는 얇은 선들은 여기 행보 구간에 나왔어요. 기간 조정 받을 때 여기서 나왔고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 이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얇은 선부터 이 굵은 선들은 다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선들은 한참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파동에서 나왔겠죠. 그죠? 나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도 봤어야 돼요. 이 종목 24년이죠. 그죠? 그러면 아마 주봉을 보면 24년 3월이죠. 금방 주봉을 보면 24년 3월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세력 지지선이
그러니까 이 파동 올라오는 요 시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시점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 위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없다고 봤을 때 가정하에 3월 달이면 여기니까 그죠? 이 선 생기 직전이죠. 이 선 생기 직전입니다. 직전이고 3월 달 여기죠. 마지막 세력선과 세력지선 위에 21선이 있고 지금 조금 미는 구간들 나오잖아요.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세력지선이 올라가는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력지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올라오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는데, 요런 구간에서도 이제 요런 구간에 들어갈 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방도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상방을 생각했을 때 이제 얘가 올라와 주게 되면 이런 데 세력지선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이 파동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파동, 그죠? 이해를 지탱해 줄 만한 어떤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이 캔들 안에 어딘가에 만들어 줄 거라고 그냥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나중에 가더라도 이렇게 하락할 때 지지를 받고 어떤 형태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패턴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십시오. 세력지선. 이 파동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캔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캔들은 어떻게 보면 요 고점들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보십시오. 요 세력지선이 지금 보시면 요 앞에 고점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구간에 들어갈 때도. 뭐 상승이 나오게 되면 계속 상승을 당장은 이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에,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디에다가 세력 지지선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지, 세력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력선보다는 세력 지지선이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좋습니다. 말 그대로 세력 지지선입니다. 세력도 지지를 해야 되는 선이죠. 만약 밑으로 빠지게 되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요, 그죠? 물론 하방으로 또 시나리오 나름 생각해야겠죠, 그죠? 항상 상승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월봉을 보게 돼도, 월봉 금방 3월 달이죠. 23년 3월이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23년 3월이면, 잠시만요. 제 차트를 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3월. 여기죠. 그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월봉상으로는 조금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죠. 그죠? 장기로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뭐 숏스윙으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보든지, 투자를 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든지. 그죠? 왜냐하면 월봉에서는 21선은 여기 마지막 세력선 위에 자리를 잡지 않았잖아요. 이 세력선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한참 앞에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앞에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저항 맞았죠. 계속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선이었는데 여기서 계속 저항 맞았습니다. 그죠? 맞다가 지금 3월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3월 여기, 그죠? 이 봉망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근데 21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스윙 이상의 어떤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 뭐 숏스윙이나 스윙 정도만 보고 들어가서 된다. 그리고 이후에 21선이 자리 잡는 걸 보고 어떤 중기 이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 들어갔는데 스윙으로, 숏스윙이나 스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후에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스윙 이상 중기, 또 중기 이상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종목의 흐름에 따라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면요, 그죠? 상승의 조건에 맞는 패턴을 만들어주면 포지션도 약간 조금 유연성 있게 뭐 조금 조절도 가능하죠. 근데 이런 흐름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이런 파동들에 대한 것과 세력이 어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이 세력의 의도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원칙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일단 그렇게
그런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일단 뭐 선정하게 되면 파악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그 종목의 어떤 제가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다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종목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월봉과 주봉과 일봉이 패턴이 다 만족을 했다고 쳐요. 제 조건에. 꼭 이런 패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스윙으로라도 또는 숏스윙이나 스윙 뭐 이 정도 짧게라도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종목 선정이 됐다고 칩시다. 월봉, 주봉, 일봉. 그러면 기준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종목을 딱 봤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구간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갔는데 종목을 딱 봤더니 월봉이 예를 들자면 지금 이해처럼 여기가 있어요. 관심이 가서 봤는데 그럼 당연히 종목에서 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 같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 근데 이런 시점에 봤어요. 그럼 관심을 가지겠죠, 그죠? 월봉에서 일단 월봉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종목 선정은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보겠죠, 그죠? 이런 구간이면 조금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겠죠, 그죠? 월봉 기준에서, 그죠?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분명히. 기다리든지 시나리오를 아마 생각해 볼 거예요. 주봉, 일봉 다 파악해가지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조건에 해당되냐면 마지막 세력선이나 이게 세력지선이 될 수도 있고요. 21선이 근처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오고 난 뒤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이 정도 구간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중장, 그러니까 중기 이상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뭐 조건이 애매하면 스윙으로 보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조금 괜찮아진 움직임이 패턴이 뭐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면 그러면 이제 스윙에서 중기로 조금 중기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런 종목.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이런 기준도 있지만 갈 종목과 안 갈 종목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갈 종목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 얘가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면 갈 종목으로 넣어서 뭐 어떤 중기 이상의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고 일단 그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간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제가 딱 접근한 구간이 보게 된 구간이 만약 이런 구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구간이면 21선이 여기 있고 여기 위에 세력선이 있는데 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월봉이니까 월봉 기준으로 한참 가야 1년 넘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뭐다? 예를 들자면 월봉도 패턴이 만족을 하고 주봉, 일봉이 다 패턴을 만족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월봉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여기. 그럼 얘는 어떤 스윙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스윙 관점으로 보면서 주봉과 일봉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주봉과 일봉의 자리를 봤는데 일봉의 자리가 뭐 애매하거나 뭐 투자 가능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럼 숏스윙으로 들어야죠. 최대한 짧게. 그죠? 근데 뭐 주봉도 문제가 없고 일봉도 무난하다. 그러면 스윙 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중기로는 안 본다라는 거죠. 월봉 자리가 이렇게 되면 또는 주봉에서 월봉 자리가 예를 들자면 요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요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주봉도 같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봉이 예를 들자면 월봉은 저렇게 돼 있는데 주봉은 한참 밑에 있다 쳐요. 여기 있다.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당장은 어떤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지 않죠. 보지 않고 그냥 뭐 스윙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을 생각을 하고 짧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예를 들자면 주봉도 이렇게 돼 있다. 뭐 이 정도로 와 있다. 그러면 아까 월봉도 이 근처에 와 있고 그러면 좀 긴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봅니다. 매수 구간을 일봉에서 따져보는 거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얘가 갈 종목인지 진짜 그러니까 갈 종목이라는 거는 내가 내 기준에서 이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들어갔을 때 중기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게 나오겠다라고 싶은 종목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갈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안 갈 종목이라 판단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 안 갈 종목이라는 것이 당장이 어떤 상방이 아니라 뭐 하방으로 간다고 해서 안 갈 종목이 아니라
상방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중기 이상의 어떤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니 지금 시점에는 그냥 숏스윙이나 스윙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이제 안 갈 종목이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큰 관점에서는 크게 보면 갈 종목, 안 갈 종목. 갈 종목은 중기 이상, 안 갈 종목은 숏스윙이나 스윙으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고 해당 종목을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렇습니다.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쭉 갔지 않습니까? 강하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드리면서 그와 유사하게 지금 이런 종목처럼 강하게 간 종목들 왜 우리 흔히 찾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템이나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 대체로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가기 전에는. 근데 강하게 가기 전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지, 그렇게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그죠?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이런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물론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에서 사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빠지는 구간을 뭐 사도 뭐 언젠가는 가겠지, 그죠? 근데 얼마나 갈지를 정말 그 기간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알 수 없는 투자를 하게, 물론 투자라는 게 뭐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어떤 본인의 원칙을 잡아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이런 관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틉니다. 이렇게, 그죠? 위아래로 막 흔들어대죠. 세력들이 다 흔들어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죠. 쏘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종목 분류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구간에 있는데 아 얘가 갈 거야 하고 들어가면 그 1년, 2년, 3년, 뭐 4년, 길게는 5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기간을 계속 사기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물론 뭐 어떤 마인드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신 분 같으면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종목을 분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짧게 투자를 하는 게 맞아 하고 투자하는 거, 그리고 아, 이 종목은 이런 구간에 있으니까 길게 보고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 해서 이제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종목 선정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지,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그죠? 어떤 지표를 보는지, 어떤 패턴을 보는지까지는 설명을 지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지만, 물론 그런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면 여기 생략된 보조지표들도 같이 세팅이 되고 해야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쉽게, 그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런 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뭐 두리뭉실하게 설명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큰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갈 종목인지 안 갈 종목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아, 얘는 뭐 좀 더 묻어두면 갈 것 같아, 또는 아, 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지금은 짧은 관점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내용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종목 선정부터요. 그리고는 이제 매수 구간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매도 구간도 같이 아, 얘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 선정부터 매수 구간, 매도 구간 이런 시나리오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그래요. 원칙이 일단 그렇고요. 그런 것을 잘 지켜야지만 이런 것도, 이런 행운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죠? 이런 상승에 대한 행운도 맛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종목 선정에 대한 어떤 뭐 기준과, 그죠? 전체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설명을, 제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